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 무산철광산 개발과 청진제철소 건설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에 접어들어 철강 자립국책이 정립되고 1934년 일본제철의 출범으로 사실상 일본 철강 산업의 국영화가 진행되면서 동양 최대의 철광산이라는 함경북도 무산철광산의 개발과 청진제철소 건설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제철 출범 다음 해인 1935년 조선총독부는 겸이포제철소의 건설과 운영 주체였던 미쓰비시가 조선총독부의 지원 아래 무산철광의 개발과 청진외곽의 일대 제철소를 건설하는 구상을 공식화하였습니다. 대체적인 계획은 미쓰비시의 자본을 중심으로 조선 내 중소자본도 참가하여 자본금 2천만 엔 정도의 제철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무산철광산 개발과 제철소를 건설하여 제철 제강을 모두 할 수 있는 일관제철소 건설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총독부의 계획은 무산철광산 개발만을 계획했고 이를 통해 채굴된 철광석은 일본으로 운송하여 일본 제철을 중심으로 하는 일관제철소의 원료로 공급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던 일본 정부와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1910년대 황해도 철광산의 개발이 관영 야하타 제철소에 대한 원료 공급과 연결되는 흐름과 미쓰비시가 황해도 철광석 생산지에 제선 제강의 일관제철소로 겸이포제철소를 건설하여 조업하는 흐름, 1910년대의 이 두 가지 흐름과 비슷한 구도입니다. 다만 1910년대 당시에는 국가의 통제가 관영 야하타 제철소에 한정되어 있고 민간의 제철소 경영은 시장에 맡겨진 상황이었던 반면 1930년대에는 사실상 국영기업체인 일본제철 출범으로 철강산업 전반에 국가 통제가 구축되었으므로 조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본 중앙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조율 결과는 제철소 설립의 주체는 미쓰비시가 아닌 국영 일본제철이 맡고 당초 조선총독부 계획에서는 무산철광산 개발과 제철소 건설 모두를 맡기로 되어 있던 미쓰비시는 무산철광산 개발만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의 대립으로 인한 청진제철소 건설의 지연 요인이 되었습니다. 조선 무산광산 근처에 일본제철이 성강 일관제철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1936년 10월에 결정이 되었지만 이후 사업 담당자인 일본제철의 청진제철소 건설은 매우 느리게 추진되었습니다. 우선 일본제철이 정식 결정을 하는 데만 정확하게 1년이 소요되어 1937년 10월에 가서야 일본제철 제5차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제철은 청진제철소 건설에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진척 없이 다시 시간이 흘러 제철소 건설은 1939년 4월이 되어서야 겨우 착공되었으나 이후에도 본격적인 건설 공사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철소 건설이 본격화된 것은 그로부터도 다시 2년이 지난 1941년 봄부터였습니다. 건설 결정에서 본격적인 공사까지 무려 4년이 넘게 걸린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제철이 비슷한 시기에 건설에 들어간 홋카이도 무로란시의 와니시와 고베 인근의 히로하타, 양제철소의 건설 진행 상황과 극히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와니시 제철소는 1936년 11월 제3차 확충계획으로 일관제철소 건설이 결정된 후 이듬해 4월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고 히로하타 제철소의 경우도 1937년 3월 제4차 확충계획으로 결정된 후 6월에
건설 현장 사무소가 설치되었고 7월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제철이 이처럼 청진제철소 건설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현실적인 이유로 건설 환경의 열악함을 들 수 있습니다. 청진제철소는 식민지에 위치한 관계로 행정적으로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이중적 간섭을 받아야 했고 거의 모든 제철소 건설 관련 자재를 일본에서 운송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청진항의 항만시설 확충 및 무산광산에서의 철광석 운송을 위한 교통망 확충 등이 선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청진제철소 건설을 열망하고 있던 조선총독부가 행정적으로 까다롭게 굴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조선총독부는 일본제철의 청진제철소 건설에 매우 적극적인 지원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또 일본제철이 와니시와 히로와타의 양제철소의 건설을 급격히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청진의 제철소 건설이 지지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조선총독부는 오히려 일본 정부 상공성이 여전히 내지 중심주의의 좁은 견해, 다시 말해 일본 중심의 견해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보다 일본제철의 청진제철소 건설을 지연시킨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진제철소 건설의 이유이기도 했던 무산광산 개발을 통한 철광석 공급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미쓰비시의 반발로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제철은 저렴한 철광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미쓰비시로부터 무산광산 매수를 희망했지만 미쓰비시는 이를 거부하고 일본제철에 철광석을 구입해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독자적인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1910년대 겸이포 제철소 건설을 통해 일찍부터 조선의 철강 산업을 선점하고 있던 미쓰비시는 무산광산의 개발과 이를 통한 제철소 건설 구상 역시 이미 1930년대 초반에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또 1934년 일본 정부의 제철합동과 이를 통한 일본제철 설립에 국책에 순응하여 겸이포 제철소를 일본제철에 넘기고 산하의 제철 주식회사를 해산하여 했던 미쓰비시의 입장에서는 그 이듬해인 1935년 조선총독부가 대규모 제철소 건설을 구상하고 그 담당자로 미쓰비시를 지목한 데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5년 조선총독부가 미쓰비시를 사업 담당자로 하는 제철소 건설 구상을 공식화하자 미쓰비시는 여기에 호응하여 300만 엔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여 무산철광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쓰비시의 기대와 달리 1936년 말 청진제철소 건설의 사업 담당자로 결정된 것은 일본제철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쓰비시는 즉각 반발하고 독자적인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것이 1938년부터 건설을 시작한 미쓰비시 청진제강소입니다. 그리고 미쓰비시는 그들이 건설하는 청진제강소에 철광석을 공급할 목적으로 무산광산 개발도 본격화하여 1938년 봄에는 철광석 생산 50만 톤 설비의 건설이 개시되었고 이어서 1939년 2월에는 150만 톤 설비 건설을 추가로 착공하였습니다. 일본제철은 무산철광산 인수 문제를 놓고 청진제철소 건설 담당자로 결정된 1937년부터 미쓰비시와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협상은 순탄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미 총독은 물론 상공성 및 대장성의 대신들이 중재자로 나섰으나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협상 시작으로부터 2년이 지난 1939년 8월에 일본제철의 히라오 하치사부로 회장과 미쓰비시의 오너 이와사키 고야타 사장 간의 합의로 무산광업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귀착되었습니다. 무산광업개발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가 5천만 엔의 자본금을 절반씩 출자하여 공동 경영하는 형태였고, 회사 설립과 함께 미쓰비시광업은 무산광산과 부대설비 일절을 현물 출자하는 형식으로 양도하였습니다. 무산광산의 소유권을 유지하려던 미쓰비시가 한 발 물러선 것은 청진제강소가 1939년 초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나 거액을 들여 수입한 직접제강법의 기술적 결함으로 생산량이 기대한 것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무산철광산 개발과 청진제철소 건설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제철소의 규모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일본제철이 최초 구상한 청진제철소의 규모는 청진수성평야 128만 평에 연간 선철 140만 톤과 철강제 100만 톤을 생산하는 일관제철소였습니다. 그러나 1937년 10월 제5차 확충계획으로 최종 결정된 청진제철소의 규모는 500톤급 고로 2기를 건설하여 연간 35만 톤의 선철만을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규모가 대폭 축소됨은 물론 제강 및 아변시설의 건설이 제외되어 일관제철소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게 된 근본 원인은 건설에 필요한 자재, 노동력, 원료의 조달 전망이 비관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시 통제 경제의 본격 가동 속에서 날이 갈수록 기자재 조달난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제철은 5차 확충 계획을 통해 청진제철소 건설 외에도 야하타와 히로와타의 성강일관 설비 증설도 하려고 하였으나 이것 역시 취소되었고 청진의 선철시설만을 건설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청진제철소 건설은 1941년 봄부터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었으나 얼마 안 가서 또 한 번의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됩니다. 건설 계획의 500톤급 고로 2기 중 제2호 고로의 건설 중지를 명령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이 같은 명령을 하달한 배경은 이 시점에 M블록 물자동원의 한계로 인해 전시 생산력 확충 계획의 기조가 설비 증설에서 기존 시설의 최대 이용으로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지되었던 제2고로 건설은 정확히 1년이 지난 1942년 5월 제1고로의 완성과 함께 다시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태평양 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생산력 확충 계획의 기조가 다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생산 확충에서 생산 증강으로의 전환으로 불리는 이 단계에 이르면 물자 부족이 보다 심화되는 상황에서 생산력 확충 대상 공업을 보다 압축하여 철강, 석탄, 경금속, 선박, 항공기에 5개 분야를 초중점 육성 대상 공업으로 선정하고 생산 요소를 집중시켜 시설 확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증산을 도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력 확충의 기조 변화 덕분으로 식민지 조선의 경우도 청진제철소 제2고로 건설 재개뿐만 아니라 미쓰비시 제강소 역시 기존 설비를 2배로 확장하는 제2기 확충 공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오면서 일본제철 본사의 청진제철소 건설에 대한 태도 역시 변화하였습니다. 제2고로 건설 당시 일본제철 회장이었던 도요다 데이지로가 직접 챙기면서 독려하였고 그 결과 제1고로가 완성된 지 불과 반년 만인 1942년 12월
제2고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이 본격화된 1941년 이후에도 공사 중지와 재개가 반복된 청진제철소의 상황을 보면 처음 조선총독부의 추진 계기였던 조선공업화의 관점은 거의 희박해졌고, 일본 정부가 전쟁 수행을 위해 M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구축한 전시경제 시스템 속에 편입되어 일본 철강 산업의 일부분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로써 1935년 조선총독부가 제철소 설립 계획을 공식화한 지 7년여 만에 우여곡절을 거쳐 500톤급 고로 2기를 주축으로 하는 청진제철소의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6,200만 엔이었던 건설비는 물가 상승 및 공사 지연으로 1억 5,400만 엔 이상이 소요되어 원래 예산의 2배를 초과하였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되었고 일관제철소의 기능도 갖추지 못한 것이었지만 개별 용광로의 규모만으로 본다면 기존 겸입포제철소를 능가하는 거대한 제철소가 조선에 설립된 것이었습니다. 원료는 계획대로 무산철광산의 저품위 철광석을 선광과 배서법에 의해 인위적으로 품위를 높여 사용하였습니다. 선광한 철광석을 정광이라 하고 배서법을 통해 가공한 정광을 초결광이라고 합니다. 무산철광에서 채굴되어 이렇게 가공된 철광석은 청진제철소 사용 철광석의 80%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20%도 조선 내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이었습니다. 연료가 되는 석탄은 주로 만주산 유연탄을 이용하였습니다. 일제 폐전 시까지의 청진제철소의 전체적인 조업 상황은 부분 조업이었던 1942년의 경우 10만 톤의 선철을 생산했고, 주요 시설 공사가 완료된 1943년부터는 연간 20만 톤 정도의 선철을 생산했습니다. 최대 35만 톤 선철 생산 능력의 60% 정도에 불과했던 이유는 연료탄인 만주산 유연탄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동절기 생산이 부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폐전이 임박해 있었고 전시경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던 당시 시점에서 이 정도 성과를 올린 것도 매우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근 무산철광산으로부터의 안정적인 대량의 철광석 공급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1945년 일제 폐전을 앞둔 시점에서는 일본 본토에 일본제철이 보유하고 있던 제강시설의 이설을 통해 애초 계획되었던 선강 일관제철소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른바 본토 옥새 작전 속에 이를 지탱하는 후방 병참기제의 역할을 식민지 조선이 담당하게끔 하려는 일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제의 본토 옥새는 미국의 원자탄 투하로 성사되지 않은 채 패전을 맞이했습니다. 당연히 본토 제강시설의 청진제철소 이설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청진제철소 건설은 철강 자급과 식민지 공업화라는 두 개의 과제가 조율을 통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 과정은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만들어진 제철소도 일관제철소가 아닌 선철만을 생산하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930년대 본격화된 한반도의 근대 철강산업 이식의 한계이자 식민지 공업화의 한계를 보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930년대 이후 일본 민간 자본의 철강산업 관련 식민지 조선 진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